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힘나네요. 요즘 사실 제가 나날이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정답은요. 사실 요즘 제가 45일 동안 매일 아침에 날 새기 전에 일어나서 깜깜해지에 들어올 정도로 한 45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쉬고, 그래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나날이 행복하거든요. 왜 행복한가 하고 따져봤더니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때 잠시 제가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했던 일들을 지금 공장도 여러분들 그 입구에 보면 많이 이제 어수선하죠. 그래서 지금 햇삽으로 새로운 시설을 도강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 시작했고, 산에 또 올해 약초 재배하려고 한 2만 평 정도 개발해서 약초 심으려고 지금 거기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새해부터 치매 퇴치 운동 이제 또 해보려고 이것도 이제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는가, 내가 열정이 강한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공부한 거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다는 해보고 싶은 마음 갖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수국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미래에 제일 지금 현대 우리가 사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게 바로 치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이거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제적으로도 그래 가끔 혼자 생각하면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이 빌어먹을 놈들 치매 퇴치 운동 한다고 치매한테 1년에 한 10조 원씩 이렇게 쳐들이지 말고 그 한 50억만 나한테 뚝 떼서 주고 나더러 치매 퇴치 운동 하라고 하면 기존의 돈 100분의 1도 안 들이고 100배 이상 치매 퇴치 운동에 강력한 효능을 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워보지도 누가 나서서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에 나를 그동안에 공격 안 했으면 내가 벌써 했겠죠. 그렇죠. 누구한테 손 벌릴 것도 없이 내 능력 가지고도 충분히 그만한 거 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요. 내가 이런 일들을 지금 갑자기 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오랜 세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의 지금까지 임상 결과, 경험 모든 걸 종합해서 이거는 충분히 가정한다고 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제가 발표를 하거든요. 저는 준비가 안 되면 괜히 미리 발표해서 시끄러울 일 입에 뻥끗 안 합니다. 내 입 바깥에도 한번 나왔다고 하면 이미 누구라도 경쟁을 해보면은 나와서 실험으로 데이터 뽑아보자고 하면 자신 있을 때 이거를 발표하지, 그 이전에는 발표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논문에 보면 이미 심현정이라고 발표 딱 해놨죠. 원고 써가지고요. 이런 걸 앞으로 만들겠다. 그래도 재밌어요. 만들겠다 해놓고 지금 만들어봤냐고 하면 아직 안 만들어봤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만들어보고 임상도 해보기도 전에 그거 그렇게 효과 날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공부가 틀린 적이 있느냐? 거의 99% 내가 공부한 건 지금까지는 적중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치매 역시도 우리가 퇴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이것이 대중화만 되면은 효과는 충분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 있어요. 뭐를 살펴봐야 되느냐? 우리가 의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치매나 중풍이나 뇌경색이나 자폐증이나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삼수 사수 떨어지는 학생들이나 이런 뇌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계 그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학자들이 몇천 년의 역사를 두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직 해결을 못 했는데, 나같이 선뜻하니 나와가지고 그걸 해결한다고 달려들면은 기존 학문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은 이거를 봐야 돼요. 신천의학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단순히 겉만 얘기하면 동서양 의학, 어느 의학의 학문적으로 얘기해도 어떤 병이 오면 피가 못 돌아서 병이 와. 맞죠? 또 피가 맑아져야 돼. 이 두 가지면 끝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상식적인 생각을 못했어요. 뭔 생각을 못했느냐? 모든 병은
피가 못 돌아서 온다는 것도 알아. 또 혈관도 동맥, 소동맥, 말초, 모세혈관 하면 말초, 모세혈관이 가장 가늘다는 것도 알아. 어혈이 생기면 말초, 모세혈관에서 먼저 쌓인다는 것도 알아. 또 하나씩 끊어보면 우리 혈액의 주성분은 지방, 단백질이 비중이 제일 높고 지방, 단백질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게 응고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 산도가 높아지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닌산 수치가 올라가고 이때 치료를 못하면 혈질이 강산성화된다는 것도 이미 알아. 그래서 입만 열면은 항산화 작용이다, 무슨 작용이다 하면서도 막상 악성 빈혈도 강산이 원인 제공이요. 류마티스 관절도 강산이 원인 제공이요. 간경화도 강산이 원인 제공. 암도 다 강산이 원인 제공인데 이 강산을 해독하는 방법은 아직 아무도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강산을 해독하는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악성 빈혈을 치료해봐라 그러잖아요. 그 악성 빈혈을 심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요? 혈질이 약산, 중산, 강산하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산화작용으로 녹여 없애기 때문에 영양분이 파괴되면 먹고 싸고 이어짐이 끊기기 때문에 피가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진단했으면 이 말 속에 강산을 해독해서 혈액을 성분을 산화작용으로 파괴하지 못하게 하면 먹고 싸고가 연결되기 때문에 피가 생산된다. 이거 상식이야. 근데 이런 병을 악성 빈혈을 치료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반증이 뭐냐. 강산을 해독하는 걸 해독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도 이 부서는 밤낮 항산화 작용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강산 해독제를 써보고 해독이 되는 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악성 빈혈이 치료가 되고 부종이 빠지고 임신 중독 중에 폐하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들이 강산을 해독함으로써 원위치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그동안에 임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그런 공부와 우리가 현재 과학적으로 해부학과 성분학, 통계의학과 심천의학이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이 심천의학의 핵심이 뭔가 이 포인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공부든지 외워서 하려고 하는 공부는 심천의학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의학을 늘상 얘기하면 현대의학은 진단시각에서부터 이미 50%가 빠져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진단시각 자체에서. 그러면 진단할 때부터 50%가 빠졌다고 하면 진단시각부터 50%가 잘못돼도 오진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방법 가지고 무슨 병을 고치겠느냐.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금 서양의학 가지고 고혈압장, 당뇨약, 신경안정제 10년이 짧으면 20년 먹여보고 그게 완치된 사례 있으면 내가 데리고 와봐라. 신부전증 환자 이식하고 투석할 줄 알아도 신장을 그대로 놔두고 그걸 재생 복원시키는 학문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얼마 전에도 간이 80%, 90% 이상 돌처럼 굳은 그것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우연히 소박하게 지잡기식으로 그게 치료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는 못하겠죠. 남을 속여도 한두 번 잠깐은 속여도 이렇게 27년 동안 대체학이지만 이걸 꾸준하게 해와서 그런 효능을 낸다고 하는 것은 뚜렷한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항상 수학의 구구법처럼 공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 질병이 오는 공식, 우리가 사혈하면 사혈의 공식, 처방하면 처방의 공식, 해독하면 해독의 공식, 이 공식을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수학이 아무리 숫자가 나눠해도 그 곱셈에 그 공식을 나눗셈의 공식을 알면 그 해답을 다 풀어낼 수 있듯이 우리 인체 질병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동안에 현대인들이 풀지 못했던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냐?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를 못 풀었어요. 우리가 성분학과 해부학, 통계의학이 현대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서는 이제 비유법을 들어보면 간단해요. 누가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있어. 서로 혈압이 높은 그룹하고 혈압이 정상인 그룹하고 맥을 보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이 심장이 빨리 뛰어.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혈압이 높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혈압이 높은 사람 보니까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고지혈증이 혈압을 높인다. 또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람이 혈압이 높다. 이걸 끊어요. 그럼 여기서 생리이치가 없으면 어떤 진단이 나오냐. 아,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람이 혈압이 높으니까 신경안정제를 줘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게 고혈압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럼 이 약을 만들 때부터 신경안정제지요. 마취기 떨어지면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죽을 때까지 계속 넣어줘야지. 심장이 빨리 뛰게 된 그 원인 자체를 치료하는 효능은 출발부터 없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고혈압 있는 사람이 고지혈증이 있어. 또 고지혈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정상인보다 혈액이 영양 칼로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높으면 일단 고칼로리 음식 먹지 말아라. 당연하게 얘기하죠. 운동 많이 해라. 그래도 안 되면 뭐냐? 혈전용해제 써. 그럼 혈전용해제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산화작용으로 묽게 녹이는 기능만 있어요. 이게 통계의학이나 해부학, 성분학으로 볼 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체는 먹이사슬 연결고리고 생리이치로 한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연쇄적 합병증을 일어나는 구조를 갖다가 진단 시각을 넣으면 전혀 다른 시각의 진단요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심장이 빨리 뛸수록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아, 당연하지. 그러면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겠지? 그러면 아, 그것도 당연하지.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것도 당연하지. 그러면 고혈압은 신장과 간을 고쳐야 돼. 근데 지금 아직까지 오늘날까지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고혈압 그 100명 하면 95명이 완치되는 병 아닌가? 왜냐? 신장과 간은 잘났으니까. 그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용어도 제가 보면 화가 나거든요. 뭐냐? 죽을 때까지 약 먹는 건 치료고 약이고 한번 치료가 되면 그렇게 고혈압은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가야 치료가 된 거예요. 맞죠? 당뇨는 인슐린을 맞지 않고도 일상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아까 오늘 누구 당뇨 환자도 왔는데 그래요. 양다리를 찔려면 내가 하지 말아라 그래요. 뭐냐? 당뇨 환자가 있으면 그 음식을 먹고 영양 칼로리가 높아서 당 수치가 올라가는 음식은 다 먹지 말래. 그래놓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거래. 치료는 뭐냐? 그걸 먹고도 당 수치가 안 올라가게 해주는 게 치료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리이치와 화학반응의 이치의 진단 시각이 없으면은 근본적으로 이 해답을 찾아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현대의학을 안 배웠으니까 저는 모든 걸 생리이치로 파고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학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공식을 모르면 내가 하는 얘기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모든 흐름의 이치의 그 공식을 알면 나머지는 쭉 풀면 풀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기초 상식을 가지고 있고 눈 딱 감고 우리 몸에 생명체가 어떻게 활동을 이어지는가 하고 눈으로 그리면 또 못 그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이런 방식으로 그려보니까 저는 참 웬만한 질병을 지금까지 하면 못 고치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도 요번에 지금 강사교육 관련된 이제 몇 분 안 돼서 요번 행사할 때 오늘 이제 마지막 교육인데 요번 얘기하면서도 내가 웃었어요. 아, 좋은 일 하면서도 욕 얻어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 자기 남편이 사열만 하려고 하면 나한테 욕을 그렇게 걸러붙는데 왜냐? 왜 사열요법을 보급해서 자기를 몸을 이렇게 아프게 찌르냐 그거지. 부부간이 편하면 그게 다 하는 건데 그래 놓고는 동네 자폐증
애가 하나 있는데 자폐증한테 재산 물려줘야 아무 소용없다고 자폐증 치료하려고 하면 이 서열해야 된다 하고 가서 홍보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봐도 자폐증이 치료된다? 치매가 치료된다? 그런데 신천의학은 그걸 전 세계 치매 환자 80% 이상, 한국의 치매 환자를 신천의학만 제대로 보급되면 80% 이상을 소멸시킬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내 공부가 주먹구구식인 줄 알아요. 근데 깊이 들어와 보면 현대의학보다 어떻게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리이치와 화학반응의 이치 진단 시각이 없으면은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 주제는 이제 치매 퇴치 운동이니까 이제 치매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제가 주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제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심천의학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방법으로 해서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부작용도 없고 아무나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병을 해야 전체를 알리기가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쪽으로 보면은 심장 질환이 제일 만만하거든요. 협심증, 부정맥, 폐쇄공복증. 심장에 관련된 이런 질환을 하면은 5번, 30번, 8번만 순서대로 빼주면은 병원에다 거기다 관 집어넣고 뭐 할 필요 하나도 없이 그냥 하면 무조건 100명 하면 뭐 97, 8명 완치될 수 있는 병 한 번 나서면 쉽게 재발도 안 되는 병인데 이걸 심장병을 부각시켜서 끌고 가는 게 나을까 치매를 끌고 가는 게 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왕이면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먹을거리가 좀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장수 국가가 되다 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한 가지 질병을 딱 선택해서 끌고 가서 효능을 보이면 나머지는 다 뒤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경화를 할까, 간암을 할까, 협심증을 할까, 치매를 할까 하다가는 오히려 치매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과 좀 부합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을 치매 퇴치 운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거를 남한테 이제 공감시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병이 뭐냐?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게 뭐냐? 뇌경색이 뭐냐? 뇌출혈이 뭐냐? 정신분열증이 뭐냐? 이런 것들을 남한테 설명을 해서 그게 이해할 수준이 안 되면은 이거를 따라 할 사람들이 없어요. 설득시키기도 어렵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화학으로 성분으로 검사하는 거와 머릿속으로 상상으로서 생리 이치로 풀어나가는 거는 진단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하고 심천의학하고 우리가 외관상을 보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도 그래요.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어혈이 있어야 막힌다. 맞죠? 어혈이 생기면 가장 혈관이 좁은 말초 모세혈관에서 먼저 막힌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그 어혈을 빼내서 피를 잘 돌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해 본 사람이 있느냐. 또 우리 인체에 말초 모세혈관이 어느 부위를 막으면 연쇄적 합병증이 일어나느냐. 이걸 찾아오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또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어혈이 있어야 막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오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장제의 혈전이 어혈이 만들어진다고 진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봐도 이왕 혈관을 막고 있는 건 녹여서 빼내야 되겠고 다시 안 만들어지게 해야 재발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속에서 현대학이 풀지 못한 게 뭐느냐. 제가 강의 들어보면 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지 간 저 혼자 기능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간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 간 기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기 전에는 간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장을 그대로 놔두고 신장을 재생 복원시키는 학문이
따지고 보면 인류에 아직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아마 얘기하는 거 아니면 아니라서 여기서 반론할 텐데 이 오랜 세월에도 신부전증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병원에 가서 딱 신부전증이라고 진단을 딱 받아도 그 순간까지도 심장 기능이 30%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서 가도요. 그러면 30%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대 그 잘못된 약물이나 이런 걸로 들어붙지 말고, 왜 들어붙지 말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고 하면은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지금 쓰는 약들의 약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신천의학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 이래요.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 외관상으로 보면은 신장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간 것이, 적게 통과하는 것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신장으로 왜 혈류가 적게 들어갔느냐, 이게 원인이거든요. 그래 그 원인은 신장세포와 연결된 신경선의 피복이, 8번 위치에 신경선이 피복이 벗겨져서 뇌에서 뇌파를 신장에 100을 보내야 되는데 누수된 만큼 30%도 50%도 100이 가야 될 게, 100볼트가 가야 될 게 30볼트 50볼트만 가면 그 전류가 약해진 만큼 신장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신장기능 저하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우리 신경선은 산도만 높지 않게 해주면 다시 복원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가 어디냐? 8번 신간혈이라는 얘기라. 그래 거기를 빼서 피를 잘 돌게 하면,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져요. 고인물이 오래 가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산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 산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약산, 중산, 강산하고 3등분으로 딱 나눠놨는데, 혈관이 처음 막혔을 적에는 약산, 그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중산, 시간이 아주 지나면 강산이 되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벗기니까 뇌파가 뇌에서 100볼트를 보내줘도 신장에 도달하는 건 40볼트 50볼트로 약하게 도달하면 전류가 약해진 만큼 신장에 혈류가 적게 통과하는 것이 신장기능 저하다. 이렇게 이제 생리치료 진단하면 진단을 할 수 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제가 책에다 이렇게 써놨죠. 자고 있나면 몸이 붓고 낮에 활동하면 부기가 빠지고 늘 피곤하고 이러면 약 한 방울 다 들어가 봐도 당신은 신장기능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정밀 검사합시다. MRI 사진 찍어보면 당신은 정상이요 그래요. 그게 왜냐? 신장이 염증이 있든가 커지든가 작아든가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진 거는 현대의학 시각으로는 진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론대로 신경선의 피복이 다시 복원이 돼서 50볼트가 신장에 돌아왔던 전류가 다시 100볼트로 갔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회복이 되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쉽게 얘기해서 6번, 7번, 5번 어디를 빼도 소변량에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8번만 빼면 소변량이 늘던가 줄어들어요. 그게 바로 그 자리를 빼야 치료된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왜 현대 잘못된 약을 쓰지 말고 우리 방법으로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곧바로 하면은, 내가 겸손하게 얘기해서 100명 하면 70명 이상이 신부전증도 치료가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 근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대의학은 양리작용이 뭐냐고 하면은, 혈압이 높으면 신경안정제 써요. 몸이 부수면 인후제 씁니다.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항생제 써요. 신장기능이 떨어진 원인 치료에 효능이 있는 약에 현재 웃고 쓸 줄도 모르고 원인 진단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고 있는 동안도 신경선의 피복은 어떨까요? 자꾸 벗겨지겠죠. 그러면 뇌파가 약해진 만큼 신장 기능은 계속 떨어져요. 그럼 신장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면 신장의 사구체가, 세포가 100% 다 죽어버리면 소변 색깔이 무색무취가 됩니다. 소변은 노란색과 찌릿내가 나야 정상적인 소변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내 소변에서는 찌릿내가 아니고 고소한 내가 나고 단내가 나, 나는 좋아. 이게 아니죠. 그건 신부전증으로 가는 전 단계입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나고 고소한 내가 나고 단내가 난다는 건 당뇨병에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제 연쇄적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기존의 약들은 신장에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양리 기능도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신경안정제는 말 그대로 마취 기능만 있지 않느냐, 항생제는 죽이는 기능만 있지 않느냐,
혈전용해제는 혈전용해 기능만 있고 인후제는 인후 기능만 있는 거지 신장의 본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없으니까 그 약을 먹고 있으면 외관상은 멀쩡한 것 같아도 먹고 있는 동안도 신장 기능은 계속 떨어져서 신장 기능이 30% 남아있던 게 20%, 10% 제로로 떨어지면은 신장의 사구체 종자 자체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장세포가 비율적으로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 30개만 남아 있어도 30개를 세포 분열을 시키면 100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0%의 그 세포마저도 다 죽이고 나면은 종자가 없으니까 우리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부전증이라고 진단하고 약을 먹고 계속 먹어서 요산 수치가 높으니까 요산 해독하고 중산 수치가 높으니까 중산 해독해도 신장 기능은 그동안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 다 죽으면 우리 방법으로도 안 된다 소리를 내가 책에다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진단받고 8번을 어혈을 빼서 피를 돌게 하니까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지듯이 산도가만 떨어뜨려 주면 우리 몸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복원되면 소변량이 벌써 딱 늘어나요. 근데 양리 기능도 우리가 소변량이 늘어나지 않고 몸이 부을 때 임신 중독증이나 이럴 때 몸이 붓죠. 근데 의술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인후제를 써서 소변이 배출돼서 부기가 빠졌다. 그러면 그게 치료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양리 작용을 이해를 하면은 현대의학과 심천의학과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현대의학에서 인후제라고 하는 것은 양리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강제 기능이다.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근육을 수축시켜서 혈관 밖에 있는 수분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강제로 밀어내서 혈액 속에 수분을 빼내는 이런 강제 기능의 약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신장으로 강제로 혈액을 밀어넣어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소변을 빠져나가게 하는 두 가지 양리 기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양약의 양리 기능이고 그게 인후제고 그게 치료제라고 알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생리치료 진단 안 하면은 이런 방법이 나온다는 거다. 근데 심천의학은 생리치료 진단하니까 몸이 부종이 오고 복수가 차는 걸 어떻게 진단해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이 뭐냐? 수분을 끌어모아서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는 게 바로 부종이고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을 끌어모은 직접 원인, 부종이 온 직접 원인은 뭐예요? 혈질이 강산성화된 게 원인이죠. 그러면 강산을 해독해주면 수분을 끌어모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강산 해독제는 말 그대로 해독만 하는 기능이 있지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효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부작용이 없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외관상에 보면 부기가 빠지고 소변량이 늘어나지만 약의 양리 기능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부분씩 이렇게 따져보니까 너무 내가 보면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앞서 그 강의에도 우리가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성분학이나 해부학, 통계의학으로 보면은 병이 깊이 들어있는 사람, 중환자를 해부를 해서 째보니까 혈관에 피떡, 혈전이 있어. 이놈이 말추무사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오고 치매가 오고 뇌기능이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면 생리치 진단식업 좀만 요게 녹이는 게 치료다. 여기에 빠져요. 그러면 이 녹이는 거는 말 그대로 녹이는 기능만 있죠. 근데 생리치로 진단하면은 왜 건강한 사람한테는 혈전 피떡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만 그 피떡이 생겼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러면 이걸 알려고 하면은 뭐를 이해해야 되느냐? 화학 반응의 이치를 알으면 돼요. 그래 화학 반응의 이치라는 뭐냐? 물질이 상태에 의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화학 반응의 이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쉽게 강의 테이프에 표현해 놓은 게 우리 혈액도 주성분이 지방 단백질이고 우유도 주성분이 지방 단백질이에요. 우유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유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죠. 그 응고된 게 혈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은 그 우유가
혈액이라고 가정을 하고 혈액이 생우유처럼 맑은 우유처럼 말초 모세혈관까지 돌 수가 있는데 우유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 버리면 이놈이 혈관을 막아서 못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의학 시각으로 보면 요걸 녹이는 게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왜 응고되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러면 우유 속에다가 식초를 안 넣으면 산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유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이 뭐냐? 간이 먹어치우지 못해서 혈액 속에 누적된 중산 탄인산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주면은요. 그러면 중산 탄인산을 해독하는 양리 기능과 덩어리 피를 혈전을 녹이는 용해제와 양리 기능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 완전 다르죠. 근데 이거를 생리치료 보면 혈액 속에 있는 중산 탄인산을 해독하지 않으면 혈액은 끊임없이 응고되고 혈전 용해제는 끊임없이 투여해서 녹여야 되고,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그 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약을 먹어도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약이지 끝나는 싸움에 처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깊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광우병 환자를 보면은 뇌세포가 다 녹아서 스포진처럼 됐어요. 외관상 보면. 그러면 뇌세포가 다 녹아서 스포진처럼 벼서 이게 광우병이다. 그러면은 다 녹아서 없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냐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건강한 뇌세포를 하나 꺼내서 세포 분열을 해서 다시 넣어주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낯자로 풀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뇌세포가 왜 녹았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러면 심천에는 강산의 산화작용이 녹였다. 그러면 거기가 산도는 왜 높아졌느냐? 이렇게 따지면 우리 몸은 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피 유속은 전부 다릅니다. 말초 모세혈관이 10% 막혔냐 50% 막혔냐 30% 막혔냐에 따라서 피 유속이 전부 다르고 피의 유속이 가장 느린 곳이 산도가 가장 높고 높아진 산의 산화작용이 뇌세포를 녹여버리면 그게 바로 광우병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또 광우병은 이렇게 보면 그럼 치매는 뭐냐? 치매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치매 환자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과거의 생각은 기억하는데 현재 접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봐야 헛거요.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못 알아들어. 옛날에 했던 과거의 생각만 기억하는 게 치매 환자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 기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예전에 제가 이 발표할 때만 해도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뇌는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에 뇌세포도 분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생리치의 구조로 어떻게 푸느냐고 하면 뇌세포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서 과거의 생각을, 그러니까 현재 세포 분열을 해서 공테이프를 만들어 줘야 현재 내가 접하는 내용이 거기에 입력이 돼서 과거의 생각과 보태서 하나의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도출할 수 있는데, 뇌세포 분열 기능이 끝나면 멈춰버리면 공테이프가 안 만들어지면 현재 접하는 내용은 공테이프가 없으니까 입력이 안 되는 거고 과거에 입력된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회복시켜 주려고 하면 뭐냐? 뇌세포를 분열하게 만들어져서 공테이프가 만들어져서 현재 접하는 내용이 입력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뇌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인체의 모든 영양분은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맞죠? 예.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만큼만 공급된다. 근데 치매 환자들의 공통을 보니까 치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뇌를 해부를 째보니까 특정 단백질이 있어. 뭉친 게 있어. 덩어리가. 그러니까 치매 환자만 나타나면 이거 치매 단백질이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통계의학, 성분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냐? 아, 요거 특정, 이렇게 치매 단백질 요걸 녹여야 치매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심천의학에 물으면 뭐냐? 왜 정상인에게는 없는 비정상 단백질이 거기서 형성이 됐느냐? 이러면 산의 화학 반응. 그래 이제 화학 반응의 이치를 깊이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는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그래요.
제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속의 모든 물질을 변화시키는 중심에는 산이 있는데 산의 종류를 분리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가지수가 많습니다. 나누자고 하면 우리가 맛을 보면 시구, 떡구, 수구, 아리구 이런 맛들을 산으로 나누자고 하면 1000가지, 10,000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류하고 이름만 외워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인체를 어떤 병적으로 변화시키느냐 이걸 따져보니까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약산은 혈액 속의 산소를 고갈시키는 역할을 하고, 중산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강산은 지방 단백질은 녹여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3가지로 딱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혈질이 약산 상태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 중산 상태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 강산 상태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변형된 비정상 물질이 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녹이는 기능과 응고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내 손으로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가 한 25년, 27년 전에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내 손으로 환자를 많이 치료했는데,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한번 오니까 학생들이 대학의 시험에 2번, 3번 떨어지면 우울증이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 이놈들이 오면 스트레스에 인해서 2차, 3차 합병증이 많아요. 그래서 뭐 닭살도 있고 간경화도 있고 생리통도 있고 이런 병들은 다 고쳐줄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우울증 자체가 원인하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대학에 못 붙으니까 이게 우울증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요놈을 공부를 잘하게 해주면 이게 완치가 되는데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떠올려 보니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뇌세포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서 공태풀이 만들어져야 책을 이렇게 읽으면, 앞장을 읽으면 이거 입력이 돼서 다음 장하고 연계를 해서 이해력이 생기는데, 앞장 읽고 뒷장 읽으면 앞장 내용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 기능이 떨어진 게 뭐냐?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런 기능이 나타나더라. 또 이렇게 분열 기능이 떨어지면 여기에서 멈추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냐? 폐쇄공포증, 불면증, 이것도 분열 기능이 떨어지면 나타나요. 왜 나타나느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치로 알아들으면 이해가 쉽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자식을 줬던, 친구한테 큰 상처를 입었던, 세월이 지나면 그 서운한 감정도, 악감정도 없어져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친구한테 누구한테 한참 서운해도 며칠 지나면 그 서운한 감정이 강도가 약해져서 결국은 잊혀져야 되는데, 한번 생각했던 것이 나는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라. 그러면 이 기억이 얇아지는 이치가 뭘까 하고 따져보니까 뇌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정보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한 정보를 넘겨줄 때마다 기억력이 말하자면 강도가 약해지는 거라. 근데 뇌세포의 분열 기능이 멈춰버리면 과거의 생각만 끊임없이 맴도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내가 망상장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망상장애는 불면증. 그러니까 저녁에 나는 생각하기 싫은데 누구한테 서운한 일이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고 저녁에 잠이 안 와. 이럴 때 1번, 9번을 빼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있거든요. 그래, 망상장애도 이렇게 오고 치매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뇌세포 분열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면 세포 분열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혈관이 막힌 부위가 어디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뇌 조직은 여러분 꼭 두부같이 생겼죠? 네. 주성분이 지방 단백질입니다. 눈 위로 봐도 빨간 피가 도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큰 혈관 몇 개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 혈액 속에서 지방 단백질만 빼내서 지방 단백질만 다니는 통로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면 그 단백질이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놈이 변형된 물질이 바로 치매 비정상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빨간 피가 도는 데까지는 녹이고 해독하는 처방 도달이 쉬운데
빨간빛 밖에 있는 데를 어떻게 하면 약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그거를 불려서 녹여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처방의 관건인데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그걸 찾았을 것 같아요?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저 벌써 찾아놨어요. 저는 처방을 실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하거든요. 머릿속으로 넣었다 뺐다 뭐를 더 딴 게 우리가 물감도 빨강 노란 파락을 뭐를 더 넣고 들르면 무슨 색이 나온다는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거를 찾아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치매 퇴치 운동을 해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녹여서 빼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녹여서 빼내는 것만 가능해요. 다시 혈전이 비정상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치료 효능까지 가능해요. 신장과 간 기능 회복시켜버리면 되죠. 우리 방법에서는요. 뭐 신부전증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치료가 되는데 신장 기능 조금 떨어진 거, 간 기능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면 낫는 병이지. 그게 어려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의 그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폐증이 또 뭐냐 하면 요즘에 자폐증 환자들도 많고 뇌계리, 근육신경마비도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제가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환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자폐증이 뭐냐?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병도 생리이치적으로 우리 뇌가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들이 어떠한 원리로 작동을 하느냐. 자동차로 말하면 모든 부품들이 하는 각자 기능이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되느냐. 이걸 이해하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두처럼 툭툭 던져볼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생각은 뇌가 하는 게 아니라 체세포의 생각이 뇌로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면 체세포 약 5마리에서 7마리를 한 가족으로 해서 신경선 하나와 뇌와 연결됐다. 그래 오장육부 12뇌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면 체세포마다 정보가 전부 달라. 근데 뇌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그 정보가 통일되려고 하면 뇌끼리 그 정보를 연결해주는 신경섬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또 누수가 일어나도 안 되고 합선이 일어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보 전달이 교류가 안 되는 게 바로 자폐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경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신경섬유가 왜 녹았느냐? 왜 녹았을까요? 산이 녹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도를 떨어뜨려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된다. 혈관이 막혀서 피가 봇돌아서 산도가 높아졌으면 혈관을 열어서 피를 돌게 유속만 빠르게 해주면 그 신경선은 다시 복원해 주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폐증 어때요? 자폐증만 치료돼요. 체중도 빠져요. 골격까지도 잡혀요. 다 잡히지요. 그래 우리가 외관상 골격이 틀어졌다. 자폐증이다. 얼굴이 이상하다. 하는 게 뇌질하는 것 같아도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파 전류에 의해서 수축 팽창하는 이치로 우리 인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관은 신경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면 정보, 뇌파가 누수나 합선이 일어나면 그래서 내가 뇌파 장애 이렇게도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해주죠. 신경선이 벗겨져서 뇌에서 100볼트를 흘려보냈는데 장기나 기관 쪽에는 50볼트가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누수라고 하고 두 신경선이 벗겨져서 합선이 일어나는 건 뭐냐. 내가 알츠하이머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뇌파 합선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이 온 다음에 고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방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거든요. 지금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